당신은 사람을 잘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말투, 표정, 분위기 다 본다고 믿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껏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 영상에선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6가지 일상 행동을 분석합니다. 그 행동들이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이 아니라 숨겨진 두려움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농담은 방패다. 그는 유쾌했지만 나는 왜 그와 진짜 대화를 할 수 없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매 순간 농담으로 대화를 채웁니다. 심각한 주제가 나오면 재치 있는 말로 분위기를 가볍게 돌리고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면 슬쩍 웃음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유쾌하다거나 분위기 메이커라고 부르며 좋아하죠. 하지만 그들의 농담 뒤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상처 입은 이들의 갑옷이다. 항상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은 사실 가장 먼저 거절당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진심을 드러냈다가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지한 순간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드러내면 다시 그 상처를 마주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담이라는 방패를 들고 모든 대화를 가벼운 웃음으로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늘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진지한 고민을 나누려는 순간에도 농담을 던지며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그를 유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공감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한 겁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농담을 멈춘다면 그 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상상해보면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2.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조용하다. 그는 왜 항상 큰 소리로 말할까? 모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화의 중심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덮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신감 넘친다거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가장 불안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큰 목소리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불확실성을 감추기 위한 가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거나 잊힐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고 공간을 장악하며 타인의 시선을 끌어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약함의 가장 큰 고백이다. 진짜 자신감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조용히 공간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도 한마디로 모두의 주의를 끄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소리를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말투 뒤에 숨겨진 불안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요? 아니면 내면의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3. 착한 사람은 거절당할까? 두렵다. 그녀는 왜 늘 웃으며 양보할까? 주변에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불편함을 숨깁니다. 친구가 늦게 와도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보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착하다거나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혹은 과거 어딘가에서 배웠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으려면 나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경계를 접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그녀에게 경계를 세우는 일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매번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법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가 화를 내면 이 관계가 깨질까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대가는 큽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가고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의 착함은 때로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4. 바쁜 사람은 고요함을 두려워한다. 그는 왜 항상 바쁠까? 어떤 사람은 늘 바쁩니다. 일정은 항상 꽉 차 있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심지어 휴일에도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열정적이다거나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하지만 그의 바쁜 일상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생각, 감정, 혹은 과거의 기억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쁜 일정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잡고 심지어 휴식 시간에도 SNS를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합니다. 다음에 늘 바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바쁜 일정이 정말 열정 때문인지 아니면 고요함을 피해 달아나는 도피처인지 생각해 보세요. 5. 비판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는 왜 모든 걸 비꼬는 걸까?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비웃고 사랑을 유치하다고 깎아내리며 진심 어린 행동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현실적이다거나 냉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판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상처받은 이상주의자입니다. 한때 그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믿었습니다. 사랑, 꿈, 혹은 세상의 선함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하거나 산산이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누군가의 진심이나 열정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꿈을 이야기할 때 그는 그딴 걸로 성공할 리 없어라며 비꼬는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회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과거 자신이 품었던 꿈이 좌절된 아픔의 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냉소는 진실이 아니라 애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비판이 정말 현실을 직시한 결과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지 고민해 보세요. 6. 사라지는 사람은 친밀함이 두렵다. 그녀는 왜 다가오다가 멀어질까? 당신과 가까워지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답장을 멈추고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고민하지만 사실 문제는 당신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친밀함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가까운 관계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위험과 상처로 연결됩니다. 어쩌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진심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군가와 진짜로 가까워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이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친밀함은 곧 상실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녀의 행동이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보세요. 결론, 마스크 뒤의 진실. 우리는 사람을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처럼요. 누군가는 거절을, 누군가는 내면의 고요함을, 또 누군가는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의 행동 속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농담, 큰 목소리, 착한 미소, 바쁜 일정,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니체는 사람을 조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보라. 그리고 속지 말고 더 깊이 연결하라.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을 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진짜는 어쩌면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혹은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마주친 사람들,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알게 된 진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선명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구독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